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 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어우,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야,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 저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었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름에 많이 듣죠,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살인사건 재판. 9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악령을 떼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 사자상 때문이라고요.
사자상을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2007년 2월 뉴질랜드의 한 마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살던 22살 여성 자넷 모세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넷의 눈에 띈 무언가. 한 술집 앞에 놓여있던 낡은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저기 술집 앞에 있어요. 저거 남의 거 같은데 그걸 왜 가져와? 그러게. 누가 봐도 오래되고 볼품 없었는데요. 그런데 와, 이 사자상 우리 집 정원에 두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볼품없는 사자상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우긴 자넷.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결국 함께 사자상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왜 가져와? 그럼 어떤 사연인 줄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상을 집으로 들인 뒤 자넷은 이 유모를 피로감을 계속 느끼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자넷을 데리고 무려 4시간 동안 자넷의 눈과 입에 물을 들이부었고요. 어머. 결국 그렇게 자넷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이상한데 왜 물을 부어? 4시간이나? 결국 자넷에 쓰인 악령을 내쫓기 위해 테마 의식을 감행한 가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사자상 때문일까요? 그 사자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정원에? 가족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자상은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동상을 함부로 가져와 온 가족이 불행의 덫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오진 사자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